캐나다에 처음 이민 오시려는 분들, 그리고 유학을 오셔서 직장을 구하고 영주권까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주제입니다. 취업인데, 자, 취업에 있어서 필요한 뭐 이력서 스킬 아니면은 뭐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일단 뺄게요. 왜냐면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드릴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나중에 따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은 취업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뭐가 이 양질의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 가장 큰 틀, 뼈대라고 하죠. 그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력서나 면접 이런 스킬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뼈대 같은 게 갖춰진 다음에 붙여야 될 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가 캐나다에서 취업을 결정하느냐는 일단 1번은 인맥이에요. 인맥. 일단 이 캐나다에서 인맥이 있으시면 뭐 여러분들의 스펙, 뭐 학점, 뭐 영어 이런 실력, 경험, 경력 이런 걸 다 떠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 단편적인 이 통계만 봐도, 제가 이걸 예전에 링크드인에서 본 통계인데, 캐나다에서 고용의 85%가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더 정확히는 레퍼런스죠. 자, 이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많은 한국인들이 취업 시장에 좀 뛰어드실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인지를 안 하시고 그냥 접근을 하셔서 취업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국을 비교해 보자면, 한국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꽤 많이 먹여 살리는 나라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공개 채용 문화가 있어요. 흔히 잡포스팅이라고 하는데, 잡마켓, 뭐 사람인이나 그런 사이트 있죠. 그런데 공고가 보통 뜹니다. 아니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뜨겠죠. 그리고 대문짝만 붙이고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물론 캐나다에도 그런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뽑는 그런 회사들도 있긴 해요. 뭐 대기업이나 그런 경우. 근데 한국처럼 흔하진 않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캐나다는 그렇게까지는 발달을 하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여기서 한국인들의 취업 실패가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인적성 같은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시고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되는 그 머릿속에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캐나다에 오셔서 접근을 하셔서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우 이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보통 2년제로 많이 가시는데,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 공부보다는 인맥을 만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시면서 유학우 이민을 오셨다, 학교 공부를 하시는 동안은 취업을 위한 인맥을 쌓고 경험을 쌓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좋은 레퍼런스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지런히 발품을 파시고 캐나다 한복판을 진짜 난장판이 될 정도로 들쑤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인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인맥 문화가 그 캐나다에 생긴 그런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한몫을 합니다. 사실 캐나다는 저출산에 시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민자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모자란 인력을 커버하고 나라의 경제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 알 수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학교를 다녔고, 내가 알지 못하는 회사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검증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이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뭘 선택하느냐, 바로 아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입니다. 이 마치 새로 차린 식당을 오픈하신 사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광고를 하셔봤자, 저희가 가는 식당은 어디예요?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고, 아니면은 옆집 아저씨가 야 저기 고깃집 새로 생겼는데 겁나 맛있다 하면은 거기 가서 고기를 구워 먹겠죠. 굳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 내가 먼저 남들보다 가서 실패하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용시장도 똑같아요, 이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검증을 할 수 없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뽑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회사 같은 걸 차려서 사람을 뽑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저는 이 나라에서 이런 경력을 갖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이력서를 딱 받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야 이런 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걔 뽑아라. 그래? 걔 어때?
괜찮아? 성실해. 그래서 뽑히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경력과 학력, 한국에서의 그런 거를 다 갖고 캐나다에 왔지만 결국은 경험 진짜 반푼어치도 없는 다른 후보한테 그 자리를 뺏기는 게 다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을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거나 하셨을 때 최대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경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인맥이랑도 좀 연결이 돼요, 사실. 이 캐나다는요, 사실 좀 일자리를 처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집니다. 내가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옆에 사람이 누군가를 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 잡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일단은 해보시면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관련된 직종이면 그렇게 하셔서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경력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캐나다 와서 학교 다니면서 무급으로 2주 동안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돈을 안 받았어요, 2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최저시급 가까이 받고 6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졸업을 할 때 회사에서 야, 너 이제 정직원 해 해서 풀타임이 됐고 정직원이 됐고 조금 더 스킬을 요하는 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제가 1년을 더 일을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 회사를 다니면서 승진을 3번 했습니다. 3번. 근데 좀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좀 빨리 한 거지,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승진을 빨리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승진을 3번 했다는 뜻은 뭐냐면, 일단 적은 급여라도 발을 들이신 다음에 취업시장에 일을 하시면 자기 직책에 맞는 자리는 찾아가기는 수월해진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경력이 중요합니다. 이 경력이 이제 캐나다에서 생기고 나면 심지어 인맥 없이도 조금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이직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전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제 경력을 인디드라는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인디드 사이트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사람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거기 제 이력서를 올리고 경력을 기술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린 지 한 2달 만에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을 꽤 많이 받았어요. 한 대여섯 통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직을 해서 지금 이 잡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헌터들이랑 얘기할 때도 한국의 경력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보통 캐나다의 경험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경력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업이 너무 안 되신다 그러면 일단 무급으로라도 짧게라도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잡이 안 구해지시면 발을 일단 들이시고 얘가 캐나다에서 조금 일을 했네 라고 고용주들이 인식을 해야지 더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도 쌓고,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시려면 처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을 받으시더라도 일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한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캐나다에 첫 발만 이렇게 들이시면 나중에 이직을 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갈아타고 그러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취업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지금 나 진짜 내가 이 일을 하고 이것밖에 못 받네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성실히 그 계신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더 기회가 자주 와요. 사실 그거 하나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경력 있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걸 인정받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첫 발을 들이시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번째인데 이거는 영어입니다. 사실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떻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아무래도 인맥을 키우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그 인맥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금 영어를 안 쓰시는 기술직에 계신 분이나 한인사에 계신 분들도 잘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영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얘기를 해보고, 내가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표현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갖춰진다면 분명히 그 새로 사귄 친구들이나 인맥들도 어디 주변에서 야, 이런 사람 없나?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피스 잡이나 아니면은 뭐 슈퍼바이저나 매니저급으로 올라가신 분들일수록 영어는 당연히 더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캐나다의 어떤 잡 포스팅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요건이 있어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크게 막힘이 없으시고 불편함도 없고 나중에 승진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들의 보스에게 확실한 목소리로 저 돈 더 주십시오,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뼈대 같은, 특히 이 캐나다에서 좀 한국이랑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죠. 한국은 인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쉬쉬하고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인맥을 통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를 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처음 오셨거나 하시면 일단은 여기에 내 편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캐나다 처음 오셔서 옆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나 뭐 성당 이런 데 다니실 거 아니에요. 인맥을 꼭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그 평판 관리를 항상 좀 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결론은 인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처음 왔는데 인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잡 포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인맥을 한두 명이라도 빨리 만드셔서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는 취업을 위한 스킬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